쓸모아. 독일 베를린시가 지난 7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들어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독일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코리아 협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는데 앞으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 협의회는 50여 개 독일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뉴스를 본 우리 네티즌들도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며 일본의 눈치를 보며 철거 명령을 내린 독일을 향해 독일 자동차 불매하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거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반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왜 일본이 아직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끝없는 노력으로 일본의 저지를 뚫고서 소녀상은 건립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코네티컷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소녀상의 설치는 미국에서 6번째였습니다. 소녀상은 2013년 로스앤젤레스의 글렌테이시 시립공원 소녀상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해외에서 설치되었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현지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로비를 해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한국 단체들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입수하면 설치되는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소녀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글렌데일의 전직 시장은 일본 총영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본 총영사가 자신의 임무가 소녀상 철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선 설치가 무산됐고 작년에 필리핀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압박을 이겨내고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글렌데일 소녀상은 일본이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미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대표 메라고이치가 미국 법원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도 미국 연방대법원에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일본은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되면서 3년 만에 한국 측의 최종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력을 다해 유엔과 미국 연방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녀상 철거는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본은 완패했습니다. 한때 로비의 국가라 불리며 미국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했던 일본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 애틀랜타에 또다시 소녀상 건립이 시도되자 일본 시노즈카 다카시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는 애틀랜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소녀상이 세워지면 일본 기업이 애틀랜타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건립이 시작되자 일본 총영사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현지 언론에 내뱉고 일본 당국과 기업들은 조직적으로 건립방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의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공원2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소녀상은 이곳이 협소하다며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는 이유로 블랙번 메인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소녀상 건립 1주년 및 주변의 나비공원 완공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를 수용한 존 언스트 브룩헤이븐 시장은 블랙번 메인 공원에는 매년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다며 향후 소녀상은 더 많은 방문객들에게 메트로 애틀랜타 및 전세계에서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과 위안부 망언을 하며 위협했던 일본에게 우리는 미국과 함께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고 특히 위안부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0,000,000를 투입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일본은 위안부가 포함된 로비 업무에 모두 7개 로비회사, 법률회사, PR회사 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으로만 최소 $1,100,000,000, 현재 환율로 13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돈은 위안부 로비뿐만 아니라 미일관계 등 다른 이슈 대응을 포함한 로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부으며 미국에서 로비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켜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심어 해마다 축제를 여는데 워싱턴 DC 관광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이 행사에서 양국의 동맹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일본 기업들의 후원으로 글로벌 인맥을 위한 사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은 워싱턴 정계에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며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지난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100억 원의 뇌물을 바치며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거 노벨상 선정위원들을 상대로 일본에 무료로 모시오기 로비를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로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비 1위의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 시민단체 책임정치센터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두 1억 6,567만 달러로 1위였습니다. 이어 일본, 이스라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로비라고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미국은 로비를 합법화하고 해당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청탁을 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게 이익단체 관계자가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을 만나거나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익집단은 합법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합법적인 이 미국의 로비판에서 이제 일본을 제치고 가장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비가 많아진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함에 있어 상당 부분 무역 문제 때문에 로비를 많이 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로비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정계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로비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성과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전세계를 휘어잡고 있고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 최종 2인에 오르자 한국의 위상과 로비력이 이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평화의 손해상을 건립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주도한 힘이 가장 컸지만 막강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뒤에서 든든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호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고 하자 일본은 인종차별이라며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압박으로 소녀상 건립이 어려워지자 호주에서 널리 알려진 인권운동가 크루스 목사는 건립 공간을 자체에서 내놓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크루스 목사는 인터뷰에서 소녀상 건립 불허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하며 소녀상은 전세계 모든 여성의 고통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일본 측에서 크루스 목사에게 협박이 쏟아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나의 소녀상 건립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크루스 목사가 내놓은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측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새롭게 미래로 향해 나가면 된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